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꼭지입니다. 여기 이제 짧은 건데 여기도 이제 그 속내가 드러나요. 미국이 드론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초고급, 초고가 기체의 방향으로 가려고 일본을 선택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즉 다시 말하면 일본과 미국이 손을 안 잡은 또 다른 문제는 미국이 드론으로 가려고 해서 손을 안 잡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저 이거 처음 알았어요. Another issue is, I believe, the US is more focused on drones. So Japan chose Britain.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의미하고 있냐면 보니까 미국은 지금 초고급 초고가 기체보다는 뭔가 드론을 이용해서 이렇게 유무인 복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분산을 시켜야 되고 어떤 초연결 네트워크를 꾸며야 된다.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일본이 느꼈기 때문에 일본은 그 방향 아니야. 일본은 초고급 초고가 기체로 가야 돼. 그래서 우린 영국이랑 손잡는 거야. 이렇게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얘기를 태연히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도 안 하고 말하는 NHK 평론가도 그렇고 이런 평론을 듣고 그거를 비판하는 군사평론가들이 많지 않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한국 같으면 뭐 그냥 뒤집어지고 난리 났을 것 같은데 그게 네 돈이냐? 네 아파트 팔아서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을 텐데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달라 우리랑 많이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일본이 뭐 이렇게 해서 폭망하냐? 아닙니다. 예, 썩어도 준치고 예, 없는 집 있는 집은 망해도 3단은 간다고. 예. 이 일본, 영국, 이탈리아 이 세 나라의 내부 수요만으로도 이게 4,500대 돼요. 유로파이터 바꾸고 일본은 F2 바꾸는 게. 그래서 뭐 결국은 KF-21 블록 3 그러니까 스텔스로 뭐 좀 쓸만한 5세대기가 하나쯤 나올 수가 저는 51% 확률로 있다고 봐요. 이 KF-21 블록 3++는 이제 카이용어로는 KF-2X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게 F-50급 무인 전투기를 거느리는 스텔스죠. F-50이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 정도급 엔진 사이즈나 기타 등등이 15,000파운드 되니까 F-50보다 세죠. 엔진은. 이런 물건이 2040년, 뭐 목표는 35년인데 이럭저럭 좀 쓸만하게 되려면 40년은 돼야 될 겁니다.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물건과 우리 KF-21의 그 패밀리 거기에 여러 가지 기종들이 있는데 경쟁 포인트가 뭐겠냐? 일단 항전 장비가 경쟁 포인트가 될 겁니다. 레이더, 적외선, 그 다음에 전자광학 이런 항전 장비. 그 다음에 의외로 초연결 네트워크가 이게 그 경쟁 포인트가 될 거예요. 위성에서부터 조기 경보기, 무인 정찰기 이런 거 다 연결되는 초연결 네트워크. 그 다음에 미사일이 경쟁 포인트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인기에 다는 미사일은 수입해서 쓰면 돼요. 근데 무인기에 다는 미사일은 수입도 수출도 안 돼.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사일이 경쟁 포인트가 돼요. 저는 유인기만 생각하면 미사일 개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래요. 누구는 이제 뭐 수출 제일주의로 수출하기 위해서 유럽과 미국이 반대하는 경우 수출하려면 우리 국산 미사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하는데 난 거꾸로 묻고 싶은 말이 아니 유럽도 반대하고 미국도 반대하는 게 그런 나라에 수출해서 뒷간다고 어떡하려고 아저씨. 미얀마 수출할 거야? 알제리 수출할 거야? 파키스탄 수출할 거야? 북한에 수출할 거야? 저는 오히려 만약에 유인 전투기 미사일이다 그러면 개발 안 하는 것도 방법이다. 왜냐? 물건 파세요. 그럴 때 당신한테는 안 팔아요 하면 매정하잖아. 팔군 싶은데요. 여기 따라가는 미사일을 미국이나 유럽에서 저기 오케이 해야 되거든요. 혹시 그쪽에 문의해 보셨어요? 이렇게 면을 안 상하고도 우리가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유인 전투기만이라고 한다면. 근데 무인 드론으로 무장형을 가는데 미사일 필요해? 그건 수출도 안 되고 수입도 안 돼요. 또 마찬가지죠. 멈트 드론도요. 정찰형으로는 수출이 가능해요. 물론 굉장히 민감하죠. 성능이 높아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하브를 필리핀에 판다고 보세요. 모하브를 대만에 판다고 보세요.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일부러라도 필리핀에 팔 가능성이 있죠. 베트남에 팔 가능성이 있고. 중국 완전히 염장질 내는 거거든.
한 2대, 4대 팔아놓고 북경 아저씨들한테 우리랑 잘 지내요. 잘 지내면 5대부터는 안 팔게. 그런데 우리 지금 주문 한 30대 들어와 있는데 필리핀에서 팔까 말까. 이렇게 이제 밀당이 되는 거겠죠. 또 가성비가 경쟁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가 있어요. 고급 공중 드론에 적용할 경우 각국이 따로 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행기 만들어 놓고 드론 체계 연동한다 그러는데 드론을 그럼 뭐 다 공동 개발해서 나눌 수 있냐? 부장형은 어렵습니다. 그거 불가능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저는 언젠가 때가 되면 미국이 F-35에 이 고급 드론 연동 스펙을 열어줄 것 같아요. 드론은 너희가 개발해서 붙여. 연동 스펙은 이거야. 혹은 너희가 개발하는 드론에 미국의 요 장비를 심으면 F-35랑 연동돼. 그리고 요 장비는 너희 그 드론 안에서 다른 장비들이랑 연동할 땐 요걸 써. 그래서 드론에 심기는 모듈을 그거 연동 스펙을 가진 그걸 미국이 제공할 가능성이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이제 고급 공중 드론 및 그에 부착할 목적의 미사일은 수출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세계 무기 시장에 못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지. 야, 세계 시장에 못 나와? 그럼 경쟁이 아니네. 우리도 세계 시장에 못 팔고 걔들도 못 팔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게 없잖아. 그냥 따로따로 있는 섬이잖아. 그럼 도대체 우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KF-21 패밀리하고 일본이 만든다는 GCAP가 경쟁한다면 어디서 경쟁하는 거야? 그게 저도 갸웃갸웃한 거예요. 드론과 연관돼서 이게 힘을 발휘하는 물건들인데 드론을 빼고 나서 단품이 되면 얘가 뭐가 되나? 그럼 뭐 5세대 갈 것도 없지. 4.5세대 튼튼하게 잘 만들어도 충분하겠구만. 웬만한 시장은.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경쟁을 생각하면 최상의 4.5 플러스가 뭐냐. 그러니까 형상은 4.5인데 거기다가 아주 고급의 항전 장비 넣고 고급의 적외선 넣고 고급의 레이더 넣고 고급의 전자공학 넣고 고급의 지향성 통신 넣고 다 넣을 거 다 넣는 거예요. 4.5에 그냥 퍽퍽퍽. 그리고 가성비 높게 하고 유지 운영비 싸게 하고. 그 최고인데 그런 식으로 밀고 나갈 때의 마지막 그 뭐라 그럴까 꽃 중에 꽃이 뭐겠냐. 저는 2가지를 지금 꼽는데 이거는 요번에 지금 영국서에 열리고 있는 팜버러 에어쇼에서 보잉이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엉엉 울면서 내놓은 그 솔루션, 제안하고 있는 솔루션에서 영감을 받은 겁니다. 지금 영국 팜버러 에어쇼 열리고 있잖아요. 거기서 보잉이 뭘 내놓고 있냐면 미 공군하고 이제 전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물론 전 세계 이거 사겠다 그래도 안 팔죠. 웬만한 나라는. 보잉이 지금 전투기 중에 쓸만한 거 2개를 보잉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 하나가 F-15EX죠. F-15. 다른 하나가 F-18 슈퍼 호넷과 그 파생인 그라울러가 그 보잉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잉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슈퍼 호넷 F-18 슈퍼 호넷 그러니까 그 그라울러 세계 최고의 전자전기의 모체죠. 거기에다가 전자전 장비에 통합시킨 게 그라울러니까. 이놈의 슈퍼 호넷이 이제 한 3년 있다가 단종해요. 2027년이 마지막 생산 롯데야. 그러니까 보잉 입장에서 보면은 아깝잖아. 그러니까 보잉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F-15EX에다가 그라울러의 전자전기를 결합한 거를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미 공군에. 그리고 그 제안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팜버러 에어쇼에 나온 거예요. 보잉이. 이거 국내에서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F-15EX는 이건 뭐 그 몸집이 아주 좋은 튼튼한 마당쇠잖아. 그냥 짐 엄청 짊어지고 그냥 올라가서 한 5,000km 뛸 수 있는 애거든. 4,500km, 4,000km, 5,000km.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그라울러가 뭐 짐 많이 올라가서 뛸 게 없잖아. 그라울러는 자기 전자전 장비랑 기껏해야 레이더 사냥 미사일, 그러니까 장공방, 그러니까 방공 레이더 사냥 미사일, 장공방 미사일만
몇 개 차고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전자전기는. 물론 공대공 미사일 차고 올라가고. 그러면 F-15EX에 전자전기가 파생된다면 F-15EX 전자전기 그라울러 같은 그라울라이즈드 F-15EX가 나온다면 그라울러화된 F-15EX가 나온다면 그 전자전기로서의 그 장점은 뭐겠어? 항속거리예요. 이 보잉이 이제 F-15EX는 오히려 좀 짧아졌는데요. F-15 이글 같은 경우에 컨포멀 2개 달고 드롭 탱크 3개 달면 5,550km 갑니다. 컨포멀이라는 건 어깨 뽕는 거. 그 대신에 얘는 붙였다 뗐다를 못하죠. 이 뽕이 하나가 750갤런쯤 되니까 약 한 리터로 따지면 한 2,700리터 될 거예요. 드럼으로 따지면 한 뽕 하나가 14개 드럼, 2개니까 28개 드럼. 그 다음에 드랍 탱크는 600갤런씩이니까 이게 한 2200, 2100리터. 그러니까 드럼통으로 한 11개나 10개. 그 3개. 배 아래 날개 아래다가 드럼통 10개씩 들어가는 것이 10드럼, 30드럼이고 어깨 위에다가 드럼통으로 아까 잠깐만 하나가 750이니까 곱하기 3,000 조금 안 되니까 한 13개. 드럼통 13개짜리 어깨 위에 얹고 가는 거예요. 양쪽에. 그러면은 5,500 가. 근데 그러면 이제 막 뭐 공기가 질질 끌기도 하고 항력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 특히 컨포멀 이 어깨에 뽕 넣는 건 한번 결합해 놓으면 빼지를 못하니까 지금 F-15EX는 컨포멀을 안 두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말씀드립니다. 테스터 쪽은 컨포멀이 있는 게 있는데 미 공군에서 발주하는 것들은 컨포멀 다 떼버렸어요. 이 어깨 뽕는 거, 어깨 위에다 몸에다 부착시키는 거 그냥 그건 영구 부착이거든요. 이제 비행 특성이 너무 지저분해지고 비행기가 많이 이제 저항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F-15EX는 컨포멀 안 붙이면 어깨 뽕 안 집어넣으면 뭐 기껏해야 한 4,000km 갈 거다 이거지. 그것도 아래에다 줄렁줄렁 드랍 탱크 달았을 때. 만약 KF-21이 내부만으로 4,500 가면 어떨 건데? 전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내부 무장창 예약 공간이 6.4 입방미터가 뱃속에 비어 있어요. 이거 전체를 다 내부 연료 공간 못해. 그 안에 뭐 복잡한 거 지나가고 그래서 간섭이 있을 거예요. 그거 좀 정리하더라도 뭐 한 3, 4 입방미터는 나오지 않겠냐. 그냥 제가 엉터리로 생각했을 때. 그럼 물론 이제 밸런스 바뀌고 그래가지고 그 뭐 비행 자동 제어라든지 기타 등등 다시 다 짜야 돼. 그거 하지. 그거 한다고 사람 모였다며. 해고성에서 해야지 뭐. 그게 디지털 연속 변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내부 연료만으로 4,500 가는 전투기는 전 세계에서 없어요. 그럼 이런 전투기는 어디 필요하냐? 인도가 눈이 뒤집혀서 덤비지. 사우디 눈 뒤집혀서 덤비죠. 사우디 나라 크니까. 요번에 이스라엘이 후티 때릴 때 몇 킬로 날아가서 때렸어요? 거의 2,000킬로 날아가서 때렸는데 1,몇백 킬로. 그러니까 항속이 길고 오래 채공해야 되는데 베트남 눈 뒤집히죠. 말레이시아 눈 뒤집히죠. 말레이시아가 말레이 반도의 보르네오 그 섬이 하나 둘이에요. 필리핀 눈 뒤집히죠. 그러니까 큰 나라들, 섬 많은 나라들 이런 데는 다 눈 뒤집히는 거예요. 이거. 저는 KF-21SA가 이거라고 보는데 이걸 왜 카이나 한국이 많이 안 떠드냐. 이게 중국한테 골 지르는 물건이거든. 그래서 안 떠들고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 그런 물건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건 그거대로 팔고 거기다가 그라울러에 육박하는 전자전 장비를 갖추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무시무시한 항속거리를 가진 전자전기가 되잖아. 그런데 얘가 배 아래다가 미티어 두세 발 붙이고 뭐 또 아래다가 시드 까는 거, 그러니까 방공 레이더 사냥하는
예, 그러니까 공대방 공중발사 방공 레이더 사냥하는 거 그걸 좀 붙이고 뭐 이러고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한 4,000km. 그런 게 아마 우리가 이제 그 일본이나 영국에서 GCAP가 나오기 전까지 그 단계 그거 그 나오기 한참 전에 이를 2030년대 초까지 그 단계에 도달해 놓고 거기 그거를 포함해서 이제 스텔스로 넘어가게 되면 GCAP는 박살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4.5 플러스의 완성의 초완성에 해서 그 궁극에까지 가보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